세게 말을 한번 해요. 뭐라고요? 말은 후진국처럼 말을 해놓고 싹 마지막에 우리나라 싹 선진국이죠. 무슨 말씀이세요?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진 않겠죠? 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 가상화폐 거래소 가상화폐를 제도권에 포함하기 위한 가상화폐를 제도화할지 가벼운 질문을 좀 해볼게요. 그 일론 머스크를 믿고 도지코인에 뛰어들었다 폭망한 코린이들, 그리고 트위터로 선동하다 배신한 일론 머스크, 누구 잘못이 더 클까요? 예, 하나, 둘, 셋. 예, 그게 이유가 있든 없든 간에 자신의 말언이 그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아는 사람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그런 발언이나 그런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되게 비판적이거든요. 그 의도가 어떻든 간에 물론 일론 머스크가 잘못한 부분이 있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정상적인 투자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은 일론 머스크가 아니라 일론 머스크 할아버지가 와서 무슨 소리를 한다 그래도 자기 주관에 따라서 투자를 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 그럼 처벌 대상이 되겠죠. 근데 그냥 뭐 내 생각은 이래라고 트윗에 막 날리는 거 자체가 위법행위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일론 머스크 과거에도 되게 이런 행동 많이 했어요, 사실. 많이 했죠. 네, 그래서 뭐 예전에 2017년도인가요? 뭐 SEC로부터 고발당해가지고 그쵸. 벌금도 내고 뭐 이사장, 의장직도 박탈당했잖아요.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진 않겠죠. 증거가 나와. 그냥 즐거워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귀담아 듣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지 않나. 그 약간 도발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코인 지금 요새 투기 열풍도 굉장히 있지 않습니까? 도박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투자로 봐야 됩니까? 도박은 아니죠. 100%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걸 사실 도박이라고 하는 거고, 가격 변동성이 큰 건 사실이지만 가격 변동성이 크다고 해서 그거를 도박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 세상에 도박이라고 봐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우리 정부에서는 그러면 이 코인 거래를 포함해서 암호화폐 시장을 어떤 태도로 보고 있는지 체감하시는 거를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실은 그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태도는 2017년에 이제 코인 투기라고 하는 그 광풍이라고 하는 묘사되는 그 현상을 겪으면서 형성이 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제 법무부가 주무부서가 되면서 그 박상기 장관님의 그 유명한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이 결과적으로는 그 현상을 통해서 가상화폐라는 걸 처음 접했고 컨트롤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공포가 잘못된 첫 만남의 기억이 지금까지도 계속 그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태도를 규정짓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조금 과거의 문제점 중에 또 하나가 2018년도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에서 그 벤처기업에서 제외되는 종목으로 블록체인 암호자산 교환업자를 이제 명시를 해두었거든요. 그 법이 2018년도에 개정이 돼서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벤처기업으로 지정이 되었던 회사들이 벤처기업으로 지정 취소가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사실 저는 이제 정부에서 그 이쪽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을 대변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각 자체가 이제 변화되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이제 꼭 입법만이 아니고 저희가 제일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가령 이제 정부에서 어떤 일정한 가이드라인이나 어느 뭐 어떤 정책에 대한 방향을 갖다가 의사 표시를 해주는 게, 그게 다른 나라에서는 되게 많이 보였는데 저희는 그게 전혀 안 보인다는 게 오히려 더 큰 문제죠. 오히려 정부가 그런 의사를 표시하는 것 자체를 되게 터부시하고 조심스러워하니까 시장은 더 혼란에 빠져드는 거겠죠. 정부의 의사표시 말씀하시니까 떠오르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그 박상기 장관의 문제의 발언이라는 게 어떤 발언이었죠? 거래소를 전부 다 폐쇄하고 그 발언이죠. 지금 돌아보면 굉장히 좀 황당한 발언이었죠. 그때도 황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게 발생이 딱 됐을 때 일단 모르겠다. 이게 뭘로 발전할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 좀 해봐. 근데 이런 걸 했을 때 이러이러한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서 하고, 만약에 이런 걸 위반하면 처벌하겠다 라는 식의 법률을 빨리 만들거나 가이드라인을 정해주거나, 되는 거 안 되는 거 빨리 선을 그어주는 거. 그게 사실은 선진적인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후진적인 정부는 사실은 새로운 현상이 나오면 모르겠어, 그냥 다 금지 하는 게 후진적인 정부겠죠. 저희는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진국적인 규제, 그리고 선진국적인 태도를 가지고 새로운 현상을 대하고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은 후진국처럼 말을 해놓고 싹 마지막에 싹 바꿔버리는.
아닙니다. 아, 선진국입니다. 우리나라 선진국이죠.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한 4년이 지났는데 큰 유의미한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유의미한 변화가 있다면 그건 이제 특검법이 제정이 된 것인데 그 FATF라는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국제 기구라고 할게요. 그래서 국제 기구에서 그 권고를 냅니다.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각국 회원국들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규정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서 뭐 인허가를 한다든가 그런 진입 규제를 만들어라. 그리고 적절히 모니터링해라라는 그런 권고사항을 냈거든요. 우리나라도 거기 회원국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특검법을 만들어야 되는, 특검법을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해외 입법이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좀 뒤처져 있다는 지적도 좀 나오고 있는데 그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뉴욕주에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주에서 주는 그 비트 라이센스라는 제도가 있는데 2015년부터 사실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자금결제법에 암호화폐라는 용어가 2017년도에 들어왔고 최근에 2020년도부터는 암호자산으로 변경이 돼서 이제 여전히 그 존치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좀 주목할 만한 건 금융상품거래법에 그 암호자산과 관련된 그 법률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 전자기록 이전 권리라고 해서 그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일본에선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뭐 증권형 토큰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도 지금 시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얘기인즉슨 가상자산 시장이 지금의 모습으로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시큐리티 토큰이 적극적으로 유입이 되고 그렇게 되기 시작을 하면은 사실은 현존하는 모든 자산의 토큰화, 모든 자산의 유동화가 사실은 가상자산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한마디로 시장의 폭발이 일어날 거예요. 그때는 우리나라 금융허브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옛날부터 무슨 신도시 지을 때마다 금융허브 얘기를 하는데 금융허브가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규제의 자유화 그리고 올바른 규제를 도입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입법을 많이 논의를 해야 되고 거기에 또 이제 직간접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실 텐데 이쪽 분야에 이제 관심을 가진 분들한테 앞으로 입법이 왜 필요하고 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뭐 드러나지 않는 그 위법이나 반칙 행위들이 공공연하게 벌어져 왔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나 변호사들도 다 인지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상자산 시장에서 거래소들 안에서도 사실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장 페이를 받고서는 사실상 상장을 시켜준다든가 아니면은 뭐 시세 조종이나 내부자 거래 같은 것들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들이 제대로 모니터링도 되지 않고 있다던가 그 이유 자체가 증권시장에서의 자본시장법 같은 법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루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시장에서 이제 사실 가상자산 산업 자체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용자 측면에서도 그렇고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산업 자체의 발달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이용자가 이제 또는 투자자가 그 부분들을 잘 알고 자기가 투자할 수 있는 부분만큼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한 거하고 이제 덧붙이면 약간 악순환이 있는 것 같아요. 가령 뭔가 이제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그 화살은 또 어디로 가냐면 정부 쪽으로 가거든요. 뭐 하고 있었냐? 그걸 나도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개인들도 보면 그 이제 어떤 행위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자기 책임 하에서 이제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사실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 층위가. 그 부분을 사실 무조건 사람들의 자기 책임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맡겨놓기는 또 되게 힘든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결국 정부가 어떻게 보면 좀 선택을 해야죠. 근데 이제 그 가상자산 업권법이라는 것을 만드는 게 사실은 모든 지금 존재하고 있는 뭐 이상한 코인들 아니면 다단계 그런 불법들 이런 것들을 옹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실은 시장을 건전화하기 위한 법인 겁니다. 그래서 업권법이 만들어지는 거를 너무 이제 뭐랄까 와 이제 코인 투자를 해도 되는구나 막 이런 사인으로만 받아들이시는 것보다는 이제 시장이 정상화돼서 시장의 신뢰가 좀 더 올라가면은 투자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조성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오늘 준비한 질문 다 드렸고요.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